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적어도 저속으로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휴대용 유도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바로 그 휴대용 유도 미사일의 최강,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이 방공무기와 항공무기만큼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늘 창과 방패 개념으로 발달을 해왔는데요. 기존의 프로펠러 전투기에서 제트기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대공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특히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오다 보니까 지상군이 직접적으로 요격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보병이 휴대를 하면서 휴대용 미사일로 적기를 격추시킨다면 보병의 지상 행동의 자유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과거에 대공포로 쏘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휴대용 미사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초기에 대공포는요, 기관포로 적기를 맞추다가 적기가 너무 고고도로 올라가고 적 폭격기가 고고도에서 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아군의 탄이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면 고고도까지 올라가는 탄을 만들려다 보니까 150mm 고사포 같은 것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상으로 쏘면 효과가 좋은데 공중으로 쏘면 어디에 터질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지나가는 예상 요격 지점을 계산해서 그 일대에 쏴야 되는데 파편이 날아가지도 않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적고 적 항공기를 떨어뜨리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문제가 뭐냐면 대공포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포탄을 쏘아 올려야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화망사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화망사격이라는 게 말을 들을 때는 뭔가 네트워크 망에 걸려서 비행기가 이렇게 오다가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이게 정확도라는 건 거의 없고 지나가다가 얻어 걸려서 터지는 경우는 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허공에다가 이렇게 흩어뿌리면서 뭔가가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격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격추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눈앞에서 막 대공포탄이 펑펑펑 터지는 그 사이로 폭격기를 몰고 가는 입장에서는 그 역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겠죠. 그러나 어쨌든 격추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 자, 이런 상태에서 항공기의 기술은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데 대공포로는 이제는 더 이상 맞출 수 없는 고도와 속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구경 고사포를 쏴서도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비행 고도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포탄이 크다 보니까 연사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빵 쏘고 또 재장전해서 한 발 빵 쏘는 사이에 또 비행기는 지나가 버리고 화망 사격도 쉽지 않은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새로운 방식의 대공 무기가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대공 무기를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은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영국하고 미국에 의해서 제공권을 뺏겼었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 영국, 그 연합국 폭격기들이 독일 상공을 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야, 포탄을 이렇게 많이 쓰고 해서 이런 비용으로 드느니 차라리 로켓탄을 묶어가지고 한번 쏴서 한번 해볼까 해서 20mm 로켓탄 9발이 묶여있는 휴대용 대공포 로켓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켓을 들고 보병이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적기가 나타나면 이제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인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도가 너무 높을 경우는 격추를 못하지만 이 연합군의 폭격기가 지나가는 고도까지 이 로켓이 올라가는 거죠. 추력이 있다 보니까 오? 이거 의외로 되네? 독일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공권을 뺏긴 상태에서 유일하게 방공작전을 펴야겠다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게 독일입니다. 그 당시에 날라왔던 무기가 뭐냐라는 고민을 했던 미국이 그때 독일에서 개발했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서 이 대공 로켓을 알아냈고, 야, 이거 조금만 더 개량을 하면 이거 우리가 써도 잘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대공 로켓을 발전을 시킵니다. 제트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프로펠러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내는 이 제트기에 대해서 대공포로는 교전을 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자 미국은 야, 예전에 독일이 개발했던 그 로켓, 야, 그걸로 한번 휴대용 로켓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개념을 확장시키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개념은요, 일단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켓과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죠. 지금은 로켓도 유도 능력이 있지만 그건 매우 원시적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정밀 유도 능력이 있는 게 미사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미사일로 개발을 해서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하면 끈질기게 쫓아가서 격추를 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휴대용 대공 로켓은 빠르게 기동하는 전투기를 잡기 어려웠는데 미사일, 즉 유도 능력이 향상된 무기로는 이제 전투기를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컨베이어사에서 처음으로 이 적외선 유도 장치가 달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61년 FIM-43이라는 제식 명칭의 레드아이라는 무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만든 무기다 보니까 초기의 성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1973년에 개량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FIM-92라고 제식 명칭을 부여했고요. 요것이 이후에 스팅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팅어의 후기 개량형인 FIM-92F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발사관의 길이가 152m로 좀 길어졌고요. 중량은 15.7kg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상시에는 운용 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이서도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 사격일 땐 한 명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8km 정도 되고요. 고도는 3.8km의 목표물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마하 2.2죠. 보병 스스로가 대공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사 과정도 되게 단순해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씌웠던 캡을 벗긴 다음에 이 BCU를 장착을 하죠. 배터리 냉각제를 장착을 한 다음에 조종관을 펼치고 안전해서 발사를 한 다음에 트리거를 당겨서 발사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적을 향해서 유도가 되는데요. 그때 접혀있던 날개가 이렇게 펴지면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얘가 아마 공중 기동 능력이 3G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신궁은 제가 알기로는 한 6에서 7G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속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전투기가 최고 속도가 마하 2.0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상에서 그냥 갑자기 마하 2.0을 낼 수가 없어요. 계속 가속을 해야지 속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 마하 2.2로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뭐 6G, 7G가 걸린다고 하는데 미사일은 3G만 돼도 충분히 쫓아가는데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커버가 됩니다. 물론 호크 미사일이라든지 패트리어트 같이 30G로 기동하는 미사일이 굉장히 월등하죠. 그러나 이것은 보병 휴대용 유도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 2.2 정도도 충분한 전투 기동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팅어도 당연히 이 개발된 이후부터도 꾸준한 개량을 했고요. 지금은 전투기를 정면으로 쏴도 그대로 쫓아갈 정도의 시커가 많이 발달이 되었고 기체 형태에서 열 추적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외선도 감지를 해서 쫓아가는 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간에도 조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IFF, SIF 저가식별 장비가 있어서 혹시라도 3차원 공중공간에 있는 항적이 아군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군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챌린징을 해서 IFF, SIF 식별을 보고 아군을 이 5인 사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30여 개국 이상에서 이 스팅어 무기를 쓰고 있고요. 지상군의 행동의 자유를 위해서는 보병의 휴대용 이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신궁을 개발해서 육해공 해병대 모두에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휴대용 지대공 대공 미사일 스팅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